공부를 했으니까 가속도를 보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개념도 별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개념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속도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조심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직선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라는 건 방향을 고려한 방향을 가지는 개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선의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는 거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의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다 없다? 없는 거란 말이죠.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90도를 오른쪽으로 꺾이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는 원래 속도가 0이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꺾여서 속도가 생겼으니까 속도가 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물체의 운동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체의 운동의 방향이 변할 때도 속도가 가해진 거야. 0이었던 속도가 새로 가해져서 더해져서 그래서 방향이 변한 거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가속도다. 그러면 가속도는 벡터다 스칼라다? 당연히 벡터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의 속도뿐만 아니라 운동의 방향이 달라질 때도 가속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도 밑에 교재 부분에는 이런 말도 보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고서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힘이 가해진 방향과 같다라는 뜻이겠죠. 가속도는 벡터니까 방향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가해진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속도는 벡터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가속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물체의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당연히 그 속도의 변화가 얼마였는가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요.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속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도나 속력은 미터 퍼 세크라면 이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밖에 안 돼요. 계산 문제 내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하고는 좀 어긋나는 건데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처음 속도가 10m per sec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50m per sec로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은 10초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면 50m per sec 빼기 10m per sec잖아요. 그리고 그걸 1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너무 쉽게 4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쓰기로 했으니까 4m per sec의 제곱 이러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걸린 시간이 초가 아니라 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설마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문제를 치졸하게 낸다라면 그러면 분을 초로 환산만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6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가속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물체의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당연히 그 속도의 변화가 얼마였는가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요.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속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도나 속력은 미터 퍼 세크라면 이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밖에 안 돼요. 계산 문제 내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하고는 좀 어긋나는 건데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처음 속도가 10m per sec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50m per sec로 속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은 10초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하면
50m/s 빼기 10m/s잖아요. 그리고 그걸 1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너무 쉽게 4고 단위는 m/s의 제곱을 쓰기로 했으니까 4m/s의 제곱 이러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걸린 시간이 초가 아니라 뭐 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설마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문제를 치졸하게 낸다라면 그러면 분을 초로 환산만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6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가속도의 개념을 물었던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위의 변화 정도다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변위의 변화 정도는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m/s다라고 되어 있는데 m/s는요 속도나 속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m/s의 제곱입니다. 자, 선택지 3번 헷갈립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항상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뭐가 같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선뜻 3번이 답 아니야? 이러고 찍으실 수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은요 가해진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진 그 힘, 합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에 따라서 원래 물체가 가졌던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 3번은 어떻게 바꿀까요? 바꾸지 말고요. 그냥 선택지 4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합력의 방향과 항상 같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가속도에서 마지막 개념인데요. 가속도의 방향 그리고 속력의 문제입니다. 가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물체의 힘이 가해지고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가 이런 거였죠. 자, 그러면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 그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당연히 속도는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던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속도만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동거리는 동일한데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속력도 동시에 증가했다, 같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냥 가던 길 계속 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운동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에서 가속도가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체의 이동 방향이 변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축구 선수가 멈춰있던 공을 강하게 정면으로 찼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행위가 이 공의 가속도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공이 날아가던 그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공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이 공의 속도나 이 공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힘 때문에 이 공에는 새로운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이 원래 움직이던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가속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당연히 느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 가속도와 운동의 방향이 다를 때는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겠죠.